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판단을 도와드리는 사이언스 김학도의 판도사 김학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분이 좋을 때, 황홀할 때 달콤하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좋은 결과를 얻고 난 뒤에 또 열매가 달다라는 그 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듯 아주 좋은 느낌을 우리는 단맛에 비유를 하곤 하는데, 자, 오늘 역시 이 단맛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주 씨 그리고 현병수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맛 전문가입니다. 아, 그래요. 단맛을 많이 느껴봤나 봐요. 그럼요. 예. 예. 인생을 살면서 차현주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달콤함, 그런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전 아무래도 달콤한 추억이다라고 하면 네. 사랑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러브. 왜 뭐 그렇죠. 중학교 때 그 풋풋한 첫사랑 있잖아요. 그런 거 달콤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첫 달달하잖아요. 키스요. 첫 키스. 아, 전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막 이래. 첫 키스가 없어요? 이런 아, 가식적인 몰라요. 여자가 다 있어. 아, 몰라요. 예. 병수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에게 가장 달콤한 건 아내의 유혹이죠. 아내요. 와이프와 함께하는 키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달콤하지가 않아요. 예, 요거는 이제 가정 생활을 유지하기 어제 위한 싸우고 멘트였고요. 오셨나요, 혹시? 아니, 그냥 와이프가 보고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던져준 거고요. 네, 화해 멘트를 알려주신군요. 약간 뭐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잠도 굉장히 달콤하고. 맞아, 맞아. 달콤한 잠. 그렇죠. 아하. 근데 이것도 적당히 자야 되지 너무 또 많이 자게 되면은 네. 이 잠도 약간 뒷골 땡기고 약간의 후유증이 올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달콤한 잠, 예, 뭐 적당한 수면 시간 요거를 저는 꼽을 수가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뭐 네. 단맛도 사실 달콤함도 적당해야 된다. 그렇죠. 과유불급이다. 지나치면 모지람만 못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병수 씨 말대로 이 단맛이 과하게 되면 치명적인 맛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 여러분들 뭐 눈치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김학도의 판도사 달콤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학도의 판도사 출발!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김학도의 판도사. 달콤한 맛의 향연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무수히 많은 당의 종류, 그 특징과 올바른 섭취 방법 대공개. 천연 재료로 단맛 내는 법 등 알아두면 혀와 건강이 만족할 만한 정보가 가득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먼저 단 음식과 건강과의 관계 파헤쳐봅니다. 단 것, 우리 몸과 치아에 무조건 나쁠까요? 치아 속 세균도 밥을 먹어야 번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균들은 그 단 것을 주로 먹고 번식을 합니다. 몸에 좋은 점은 단 하나도 없는 걸까요? 너무 단 거 먹으면 완전 안 된다. 이렇게 네. 너무 몰고 가시는 것 같은데. 주부병수, 뭐야, 반말이야? 주부병수님. 네, 그래요. 네, 오늘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단맛과 건강과의 관계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출발! 네, 김학도의 판도사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 단맛과 건강의 관계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단 것은 비만을 불러오고 비만에 의한 당뇨나 뭐 고지혈증 같은 합병증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네. 네, 물론 기억이 나죠. 열심히 하는 또 뭐 현병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단 거를 절대로 네버 많이 먹지 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끊으려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 주장은 그렇습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네, 근데 밥이나 과일에서 느껴지는 이 천연 단맛이라고 하죠. 이런 거 말고 네. 지금 인공적인 단맛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분 말씀처럼 단맛에 익숙해지면 고생길이 훤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된 공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뭐 일단 단 것과 충치는 상당히 친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뭐 이 둘 관계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또 많은 프로그램에서 단 것과 충치의 관계를 또 다룬 적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치과에 가면 물론 뭐 나이 들어서도 가겠지만 단 거 많이 먹지 말아라. 이 예. 썩는다라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치과 선생님들이 많이 또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예. 이 전문가가 괜히 전문이 아니거든요. 전문가가 얘기하는 건요. 뭐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만 보면은 네. 다른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 노력을 기울이면 원상복구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손상되면은 원상복구가 거의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네. 예, 맞아요. 또 그리고 임플란트 이런 거 하면요. 이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경제적인 측면이 또 무시하지 못하니까 네, 뭐 우리가 또
미리 예방을 해야 돼요. 네. 두 분 말씀 구구절절 다 맞는데요. 그런데 이가 썩고 살이 찌는 게 무조건 이 단 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 판도사에서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또 오히려 치아에 좋은 단맛도 있다고 그래요. 예. 치아에 좋은 단맛이 있어요? 그런 게 정말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 충치와 비만 그리고 단 음식이 이렇게 셋은 삼총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약간 어허. 유비관우 장비처럼 네. 그렇게 좀 묶어 다니는 그런 인식이 팽배한데요. 예. 네. 치아 충치 단맛은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현주 씨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치아에 좋은 단맛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차차 알려드릴게요. 오, 좋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두 분이 상당히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궁금합니다. 그 결과를 빨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누구부터 네. 하실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달게 먹지 않기, 그리고 짜게 먹지 않기. 요렇게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맞아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 것, 건강과 치아에 절대 네버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단 것 제대로 풀어보도록 하자! 단맛, 쓴맛, 짠맛, 신맛, 감칠맛, 혀가 느끼는 5가지 맛 중 가장 먹기 좋고 맛의 질이 높은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단맛입니다. 김장을 하거나 맛나는 고기를 잴 때, 또 각종 밑반찬을 만들 때 음식의 맛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이 요 단맛인데요. 단맛 언제 주로 찾게 되세요? 우울하거나 되게 기분 나쁜 일 있을 때 커피 중에 엄청 크림 많이 올린 카페 모카 같은 거요.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한 일이 있을 때 사탕이나 초콜릿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땐 유독 달콤한 간식으로 스트레스 해소해 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되는데요. 코티솔은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 포도당의 정상적인 흐름을 간섭해 식욕을 돋게 하고 단 것을 찾게 만듭니다.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순간 기분이 좋아지지만 이거 위험한데요. 일단 단맛의 노예가 되는 순간 멀쩡했던 치아가 부식되는 것은 물론 건강까지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달콤한 맛에 숨겨진 치명적인 비밀. 단맛은 치아의 건강을 얼마나 해칠까요?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한 어린이 치과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의 측면이 어린이 전문 소아치과의 선두주자 이상원 원장님, 단맛만큼 달콤한 미소로 한창 치료 중인데요. 설탕이나 당분이 포함된 음식을 자주 먹는 아이들에게서 충치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는 꼭 단 거를 좋아하지 않는데도 충치가 많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음식을 물고 있는 아이들, 밥이든 우유든 심지어는 모유일지라도 빨리빨리 삼키지 않고 입에 물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충치가 많이 생깁니다. 씩씩하게 모든 치료를 마치고 나온 이희령 어린이는 평소 달콤한 음식에 얼마나 길들여져 있을까요? 저희가 막 너는 먹을 때 목이 탈 정도로 달다고 생각하는데 애들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이렇게 뺏어서 먹어보면은 너무 단 게 있어요. 근데 별로 안 달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엄청 단데 해서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어요. 엄마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달달한 음식을 잘 먹는 희령이 건강한 치아를 위해선 달콤한 음식 이젠 그만 먹도록 하자. 맨날 이제 해야 돼. 치과도 잘하고.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2세 아동의 1인당 충치수는 2.1개, 이는 1.8개의 미국과 0.8개인 독일, 덴마크보다 많은 수치인데요. 어린이에게 충치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식사 습관이나 양치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것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식습관이 성인에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성인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한 다발성의 치아 우식이 있으면 부정교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에 있어서 충치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젤리, 캐러멜, 초콜릿 등 끈적끈적하고 달콤한 음식들은 치아뿐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맛있는 독약과도 다름없는데요. 특히 카페에서 흔히 마시는 달달한 음료수들, 여기에 담긴 평균 당류 함량은 얼마일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음료수 한 잔에 담긴 당류 함량은 스무디가 32g으로 가장 높았고요. 핫초코, 아이스티가 각각 31.8g, 31g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WHO의 하루 당 섭취량 권고 기준의 6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당류 함량이 높은 음식, 과도하게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주 에너지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성인 뇌 활동을 위해서는 하루에 한 140g 정도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당 섭취가 느는 거는 그런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그런 첨가제라든가 그리고 설탕 같은 섭취율이 늘기 때문인데요. 이런 종류의 당이 늘게 되면은 고지혈증, 특히 고중성지방혈증, 인슐린 저항성, 비만, 당뇨 같은 그런 대사합병증이 유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설탕이나 과당 같은 섭취는 좀 줄이고. 입안의 축제, 달콤한 단맛, 질병을 부르는 악마의 손짓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캬, 단맛은 입안의 축제다. 야, 그러니까 입안의 축제를 잘못 즐기면 악마의 유혹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죠. 제 나레이션 괜찮아요. 아, 좋았어요. 입안의 축제 이런 멘트를 또 날릴 수 있는 거는 좀 배웠기 때문에 사실 또 가능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 축제를 또 너무 즐기면요 뒤탈이 날 수가 있는데요. 치아 속 세균도 밥을 먹어야 번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균들은 그 단 것을 주로 먹고 번식을 합니다. 네, 그런데요. 단 거 먹고 바로 양치질을 하면요. 예. 그래서 괜찮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기서 살며시 이렇게 얹어 놔 볼게요. 근데 너무 너무 단 거 먹으면 완전 안 된다. 이렇게 너무 몰고 가시는 것 같은데 주부병수. 뭐야, 왜 반말이야? 주부병수님. 네, 그래요. 네, 오늘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를 닦는다고 해도요,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건 이게 치아에 잘 달라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 이를 제대로 닦지 않고 조금이라도 입안에 남아있으면 세균한테, 야, 나 잡아잡숴. 이런 꼴이 아니겠습니까? 제 의견에 지금 반박하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애들 뭐 유독 충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말씀으로는 단맛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중독으로 이어지고요. 전이가 썩고 영구치도 썩고 커서 치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굉장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맞는데요. 근데 지금 이 말씀하신 이 맞으면 모든 여기까지 하세요. 지금 이 모든 얘기가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 그러니까 과잉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과잉 섭취하고 이를 제대로 닦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알고 당을 섭취하면 단맛을 내는 성분 그 중에서도 좋은 게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설탕이다, 뭐 과당이나 아스파탐이다, 뭐 이런 감미료의 종류 중에서도 오히려 건강이나 치아에 좋은 감미료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거죠. 그런 게 있나요? 그래요. 자, TV 프로그램에서 거의 뭐 나오지 않는 고급 정보가 지금 제공이 될 것 같은데 신선해요. 기대가 됩니다. 프레시하네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렇죠. 달콤한 감미료 중에서 그리고 즐겨 먹는 어떤 식품 중에서 우리 건강과 치아에 도움되는 단맛 분명히 있다니까요. 영상 보고 판단해 보시죠. 영상 보자. 질병을 부르는 치명적인 단맛. 무조건 치아와 건강을 해치기만 할까요? 단맛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요. 그 이유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흔히 충치를 발생시킨다고 알려진 단맛.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선 충치가 언제 또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충치를 유발하는 3요소는 숙주요소, 세균요소, 식이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충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분을 섭취하였을 때 그 충치 세균이 당분을 분해하면서 만들어지는 산물이 산인데요. 그 산이 치아를 부식시키면서 충치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에 섭취하는 것에 당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충치는 발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침 속에는 우리 체내에 발생한 산을 중화시켜주는 완충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면역작용이 일어나지 못할 때에는 특히 충치 세균이 만든 산을 중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충치가 더 쉽게 발생하고 진행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식사나 간식을 먹고 난 뒤 입속에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충치 세균인 뮤탄스균이 출동. 찌꺼기들을 분해하면서 산을 만들어내는데요.
충치의 원인이 되는 뮤탄수균. 하지만 이 뮤탄수균이 싫어하는 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일리톨인데요. 주로 자작나무와 떡갈나무 등에 함유된 자일리톨은 천연 소재 감미료로 설탕과 같은 단맛을 낼 뿐만 아니라 탁월한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자일리톨은 5탄당 알코올로서 충치 세균이 분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성분입니다. 즉 자일리톨을 감미제로서 포함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충치 세균이 굶어 죽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즉 충치 세균이 그 자일리톨을 가지고는 자기들이 대사에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충치 세균을 굶어 죽게 해서 충치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자일리톨 제품들에는 의외로 자일리톨 외의 성분들이 많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실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자일리톨의 함량을 확인하시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단맛 두 번째는 바로 천연 단맛을 갖고 있는 각종 과일과 채소입니다.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이것 때문에 치아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것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세정작용을 합니다. 즉 뭐냐면 칫솔질과 마찬가지로 식이섬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씹는 과정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그 치아 표면에 묻어 있는 치태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자연스러운 칫솔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식이섬유가 듬뿍 든 야채와 과일은 입속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준다는 사실. 식후 양치질까지 더한다면 치아 건강 문제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천연 단맛의 야채로 스프를 만들어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화제인데요. 일본의 한 의사는 당근, 양파, 양배추, 단호박, 우엉 등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한 5가지 재료로 만든 단맛 야채 스프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각종 질병이 줄어들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잘게 썬 5가지 재료에 토마토 주스와 물 등을 붓고 30분간 끓여주기만 하면 완성되는 야채 스프. 바쁜 현대인들에겐 영양 만점 식품이겠죠. 달달한 영양 만점 식품이 또 한 가지 더 있었으니 바로 초콜릿입니다. 많이 먹게 되면 비만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이 초콜릿. 정말 건강을 지키는 숨은 병기가 맞을까요? 초콜릿은 카카오로 만들어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인데요. 신성하고 귀해 흔히 신의 음식으로 불리는 카카오엔 노화의 일종인 산화 현상을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는데요. 플라보노이드는 두뇌 활동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카카오에 함유된 폴리페놀이 치아 표면의 플라크 발생을 억제한다고도 알려졌는데요. 카카오 함유량이 높은 초콜릿은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 초콜릿의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일단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고요. 지방은 좀 포만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좋아지고 대뇌 각성 효과가 있고 집중력이나 그런 사고력이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이제 다크 초콜릿을 매일 조금씩 먹으면 그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거나 세포 손상을 좀 줄인다는 보고는 있는데 우리가 먹는 보통의 그런 초콜릿에는 설탕이나 그 유지방이 있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시는 것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단맛을 찾아 먹는다면 달콤한 맛은 질병을 부르는 악마의 손짓이 아닙니다. 치아와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단맛 섭취로 입안의 축제 안심하고 즐기세요. 네, 입안의 축제를 제대로 알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우리 차현주 씨가 펼치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일리톨은 단맛을 풍성하게 내면서도 충치를 예방해주는 그런 제품인 거죠. 우리가 사실 뭐 CF를 통해서 자주 봤잖아요. 자일리톨의 주산지인 핀란드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전에 자일리톨을 씹어서 치아가 좋다고. 휘바 휘바. 네, 맞는 그렇죠. 거예요. 휘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두 분이 좀 막 던지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요 자일 요거에 이 단어가 이게 무슨 상품 아닙니까? 이게 약간 껌인데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대놓고 홍보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신다. 제가 다 준비했죠. 자일리톨은요.
단맛을 내면서 청량감까지 주는 천연소재 감미료를 칭하는 단어예요. 아, 그래요? 네, 채소에 함유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자작나무, 떡갈나무에서 얻어지는 원료로 만드는 건데요. 보신 것처럼 대표적인 충치 유발균, 뮤탄스균의 성장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자일리톨은 WHO나 세계 치과의사 연맹 등에서 검증된 소재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었습니다. 충치를 부르는 단맛이 아닌 충치를 예방하는 단맛이라고 하니까 참 자일리톨은 괜찮은 녀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군요. 예, 약간 홍보대사 홍보 아닙니다. 그런 느낌으로 홍보 절대 아닙니다. 자일리톨 그 자체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계자분들 굉장히 기막도 혹시나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초콜릿 속 그 카카오 성분도 상당히 우리 몸에 좋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이 플라보노이드라고 판도사에서 많이 나온 단어인데 기억하시나요? 플라보이드. 예. 네, 아무튼 알려진 대로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건데요. 보신 것처럼 두뇌 활동 향상, 또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예, 지지난주였던가요?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에서 위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헬리코박터균 얘기를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그 헬리코박터균도 카카오 메스폴리페놀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술 드시기 전에 초콜릿을 먹으면 위 보호에까지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데도 지금 단맛 계속 나쁘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카카오 그 주성분이 약간 쓴맛이 나지 않나요?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요, 초콜릿도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반식품이다라고 지금 오해들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 그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애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간 초콜릿은요, 너무 많이 드시는 않는 게 좋지만 초콜릿은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 네, 좋습니다. 토론이 점점 열띄어지고 있고 단맛의 정체 두 사람이 조금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맛의 정확한 정체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 정답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일반적으로 단맛을 내는 음식에는 당분이나 설탕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충치 세균에 의해서 산으로 분해되면서 충치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5탄당 알코올인 자일리톨이나 카카오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초콜릿의 경우에는 충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맛에 익숙해지다 보면 자꾸 단 것을 찾게 되고 단 것의 과량 섭취는 결국 충치나 성인병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맛의 과잉 섭취는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단맛을 내는 식품의 장점을 흡수하고 단맛의 지나친 섭취로 인해서 건강과 치아를 해치는 건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시세끼 밥을 먹으면은 양치질을 하잖아요. 네. 하죠? 그럼요. 하죠. 예. 안 할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아니요, 그냥 약간의 의심의 여지가 있었어. 네. 근데 우리가 간식을 먹은 후에는 양치질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식이나 이게 먹는 간식으로 먹는 사탕들이나 아니면 초콜릿이 이를 더 상하게 한다라는 속설로 이어졌다라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전에 그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자일리톨 5탄당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자일리톨 5탄당이라는 게 뭔가요? 네, 탄수화물 속의 당은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중에 단당류, 이 단당류 속에서 탄소수에 따라서 또 3탄당, 4탄당, 5탄당, 6탄당, 7탄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3탄당, 4탄당, 예, 약간 그 경찰청 창살, 쇠창살은 3탄당, 4탄당. 5탄당, 네. 네, 포도당이나 과당 같은 거는 6탄당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중에 6탄당은 이 충치균이 쉽게 분해를 하는데 5탄당인 자일리톨은 분해를 잘하지 못한대요. 예. 그래서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좀 어렵지만 어렵네요. 어렴풋이 이해가 되는 듯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오늘 병수 씨는요, 당을 과잉 섭취했을 때 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차현주 씨는 그야말로 좋은 당에 대한 정보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자, 두 분 뭐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있어요. 네. 한명숙 씨. 초콜릿을 이렇게 먹고 난 후에요. 이를 또 안 닦아주면 이게 착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쪽이나 옆면도요, 깨끗하게 닦아줘야 된다는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또 전니는요, 연구치에 비해서 유기질 성분이 많다 그래요. 그 말은 곧
산 이런 화학적 작용을 받으면 충치가 더 잘 생긴다라는 말이에요. 두 분 다 아이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 치아 관리 신경 잘 쓰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겠습니다. 단맛은 기분을 좋게 하고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그야말로 매력적인 존재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너무 그 매력에 푹 빠져버린다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좋은 당, 나쁜 당 구분을 잘 하셔서 건강한 단맛만 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판도사의 선택. 단 음식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비만을 불러오고 당뇨나 고지혈증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치아 속 세균 또한 주로 단맛을 먹고 번식을 하므로 당의 과잉 섭취는 충치를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천연 소재 감미료 자일리톨은 대표적인 충치 유발균인 뮤탄수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이른바 치아와 건강에 좋은 단맛입니다. 초콜릿 속 카카오 성분도 노화를 막아주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어 적당량을 즐기면 좋습니다. 자칫 잘못 즐기면 악마의 유혹이 돼버리는 단맛. 이제 제대로 즐겨 입안의 멋진 축제로 만들어보세요. 네, 건강한 프로그램 김학도의 판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단 것도 잘 알고 드시면 건강을 챙길 수가 있다는 정보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더 풍성한 단맛의 비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씨,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맛에 익숙하다는 그런 뉴스 기사들 보도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설탕류 섭취량이요. 1인 기준으로 1년에 약 26kg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국영양학회가 정한 설탕류 일일 영양 권장량이 연간 18.25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설탕류 섭취량이 참 많은 거예요. 그렇죠?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의 청량음료에는요. 또 10%가 넘는 당이 들어있다고 하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가 넘는 당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식품 곳곳에 이 당이 많이 숨겨 있다 보니까 모르고 섭취하는 당의 양분도 어마어마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늘 아침에 내가 밥 속에 있는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고 그리고 또 디저트로 입가심으로 과일을 좀 먹고 지인들 만나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하면은 당을 상당히 많이 섭취하게 된 거죠? 장난 아니죠. 예, 당을 엄청나게 흡입해버리는 그런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당에 대해서 좀 쉽게 그리고 또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뭐 5탄당, 뭐 6탄당 전문 용어가 계속 쏟아져 나와가지고 살살 지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현병수 씨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이지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병수 타임. 예, 당이라고 해서요. 다 같은 당이 아닙니다. 종류도요, 분해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 복잡한 탄수화물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들여다보도록 하자! 만드는 방법에 따라 음식의 맛도 가지각색. 하지만 인류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맛은 바로 단맛인데요. 단맛을 좋아하는 것은 조상들의 삶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과 교수는 인류는 생존하기 위해 에너지를 필요로 했다고 말했는데요. 바로 이 단맛이 에너지를 주는 주된 요소라는 점입니다. 어린이가 단맛을 더욱 좋아하는 이유는 미각을 느끼는 미래가 8세 전까지 발달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어릴 때 단맛에 노출될수록 더욱 강한 맛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혀끝을 유혹하는 단맛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판도사에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단맛을 내는 것은 바로 당 성분 때문인데요. 당은 인체에 필요한 주 영양소로서 탄수화물에서 분해돼 생성됩니다. 음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당은 크게 단당류, 다당류, 이당류로 분류하는데요. 사과, 바나나, 오렌지, 꿀, 스포츠 음료.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단당류 탄수화물의 성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단당류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단당류는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내는 물질이고요. 특히 포도당의 경우에는 두뇌 세포라든지 아니면 심장세포 또는 적혈구 이런 일부 세포에서는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또 대부분의 이 단당류의 경우에는 체내에서 다 포도당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서 에너지로 쓰이고요. 단당류 음식은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운동 직후나 피로감이 올 때 우리 몸은 단당류 음식을 더욱 원하고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당류 음식은 소화가 빠르고 에너지원으로서 쉽게 소모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단당류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결국 비만이 되고 심해지면 인슐린 조절이 되지 않는 당뇨병이 올 수 있습니다. 옥수수, 감자, 고구마, 파스타, 식빵의 공통점은 바로 다당류 식품들이라는 점입니다. 다당류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다당류는 곡류나 감자에 들어있는 녹말 그리고 고기 속에 들어있는 글리코겐이 있고요. 또 식이섬유도 이 소화는 안 되지만 다당류에 속합니다. 이 녹말이나 글리코겐은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면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 되면서요. 에너지를 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라든지 대장암 등 이 대장 질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영양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죠. 다당류인 음식은 단당류와 달리 신체에 보다 지속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 시 이 다당류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맛을 대표하는 설탕은 이당류로 분류하는데요. 이당류에 속하는 음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리에서 메가가 발화할 때 생성되는 메가당과 동물의 젖에 많은 유당도 이당류에 속합니다. 특히 유당은 단맛이 덜하고 칼슘의 흡수가 높은 것이 특징이죠. 하지만 설탕이나 과즙에 풍부한 이당류를 과하게 섭취하면 비만과 고혈압,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당류나 이당류 또는 다당류는 체내에 들어오면은 다 분해되어서 단당류로 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당질이죠. 문제는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체내에 축적이 되고요. 이것이 그대로 당으로 축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만들어져서 체내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비만이라든지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질환 위험률을 높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단맛이 강해서 입에는 좋지만 몸에는 나쁜 그 단당류나 이당류가 들어있는 식품보다는 조금 맛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담백한 맛이 있는 이 다당류가 들어있는 곡류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맛의 모든 것 확실히 아셨죠? 내 몸을 위해 단맛도 건강하게 즐기세요. 네, 잘 봤습니다. 예. 정체는 여당과 야당이 있고 그렇죠. 탄수화물에는 크게 단당류와 다당류로 나뉠 수 있고 여기에 이당류가 살짝 끼어들어간다. 예, 자, 요거 좀 더 쉽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재밌었습니다. 여당이. 네. 숭구리당당 생각했는데 재밌었어요. 먼저 이 단당류, 흔히 포도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아까 전에 육한당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네. 어떤 방법을 이용해도 가수분해되지 않고 바로 흡수가 되는 게 이제 포도당 같은 육탄당이거든요. 아, 이 포도당이 포도에서 처음 발견돼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 맞죠? 그렇죠. 이제 과일과 채소 같은 데서 우유 같은 데서 단당류를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당이 되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당류는 뭔가요? 이당류. 이당류는 이제 그 쉽게 말해서요. 이당류는 우리가 먹는 설탕.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유당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몸에 좋다고 그것도 이당류에 속한다고. 또.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이제 이당류는 이단류다. 이건 안 좋은 거다. 이런 정보는 잘못된 정보네요. 쉽네요. 네.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좋을 수도 쉽네요. 있다는 얘기군요. 네, 내가 설명하면서 이해를 못했는데. 설탕을 과잉 섭취를 하면 살이 찐다. 이 얘기를 지금 이당류는 나쁘다. 이렇게 와전이 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당류는요. 전분 또 섬유소에 있으니까 곡물이나 과일 많이 섭취하시면 천연 당분을 자연스럽게 섭취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들으면 이제 잘못 들으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겠는데 살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단맛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고요. 천연에서 섭취를 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과잉 섭취는 금물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깔끔하네요. 예, 나 굉장히 저도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했는데 설명을 하려니까 좀 헷갈렸는데 정리 마무리 깔끔하네요. 오늘 방송 이걸로 마무리 지어도 되겠습니다. 아니죠. 이제는
현주 타임. 현주 타임. 네, 천연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당은요 몸에 좋다. 이런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인공 감미료 단 한 숟갈도 쓰지 않고 한상 차림할 수 있는 비법 준비했습니다. 인공 감미료로 한 숟갈도 안 써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그럼요. 가능하죠. 주부님들, 설탕이 지금 바닥을 보이고 계신다고요? 지금 슈퍼마켓 가지 마시고요.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단맛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출발하도록 하자. 호자. 단맛을 내는데 필수적인 설탕. 설탕 없이도 단맛을 내는 방법? 판도사에서 직접 공개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약선조리 명인 1호 요리 연구가 윤희식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식당에서 저희가 많이 외식을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무래도 그 음식에 조미료를 너무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뭔가 해 먹으려고 하면 또 집에서도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단맛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설탕 뭐 이런 걸 많이 넣게 되는데 네. 설탕을 전혀 안 넣고도 단맛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죠. 당연히 우리 식재료에는 짠맛, 신맛, 단맛, 쓴맛, 떫은 맛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중에 들어있는 단맛을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면 되는 거죠. 한상 가득 설탕을 대신할 재료가 차려졌습니다. 어떤 음식으로 변신할지 아이고 기대된다. 먼저 이렇게 멸치볶음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멸치볶음 저 좋아해요. 진짜 좋아요? 네. 저도 좋아하는데. 단맛을 내는 첫 번째 재료 파인애플. 파인애플의 당분은 과육 전체의 14%를 차지하는데요. 단맛은 물론 비타민 C와 칼슘도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파인애플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파란 부분보다는 이렇게 노란빛이 있는 게 훨씬 더 단맛이 많이 있고 신맛은 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빛이 있는 걸 골라주시면 돼요. 파인애플은 얇게 채를 썰어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매콤함을 더해줄 고추도 역시 채 썰어 준비해 주세요. 볶아주면서 간장이 들어가줘야지만 같은 그 짠맛이라도 어우러지거든요. 자, 이제 넣어주시고요. 멸치를 넣어 3분 정도 더 볶아주면 영양 만점 멸치볶음이 완성됩니다. 특히 파인애플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 소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현지 씨 고기 재봤어요? 네,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요. 이 고기 재는 거 그냥 마트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로 이제 재놓은 걸 많이 사다가 이제 드시기는 하는데 오늘은 이제 천연 단맛을 이용을 해서 고기를 한번 재워보도록 할게요. 고기를 재는 단맛의 재료 배와 양파입니다. 선생님을 도와 차연주 캐스터도 열심히 양파를 썰어보는데요. 어째 영 모양이 안 나온다. 잘게 썬 배와 양파 1개, 마늘과 파를 곱게 갈아주세요. 간장. 고기 1근 600g을 기준으로 간장 4큰술을 넣어주시고요. 참기름과 후추도 한 숟가락씩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완성된 양념으로 고기를 재주시면 됩니다. 설탕 대신 이용한 양파와 배, 도대체 무엇이 좋을까요? 이 양파에는 포도당이나 설탕, 과당 등의 당분이 일부 들어있습니다. 또 단맛이 나고요. 또 매운맛을 내는 황화합물도 들어있는데 이 황화합물의 경우에는 가열하면 일부 분해되어서 설탕보다 단맛이 훨씬 강한 이 프로필 몰캅탄이라는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단맛이 양파는 가열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고기는 보통 이제 오늘 뭐 설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사용 안 했잖아요. 그래서 천연 과즙으로만 이용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재워놓으면 정말 맛있는 고기가 돼요.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 아이고 나 정말 배고파 미치겠다. 차연주 캐스터 맛이 어때요? 너무 맛있어. 밥 어딨어요, 밥? 나 밥 먹어. 맛있어요? 응. 한국인의 밥상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김치요. 맞아요, 김치. 네. 근데 대부분 김치를 짜다고들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만드는 김치는 그게 아니고 새콤달콤 이렇게 만드는 김치예요. 저희 음식이면서 짜지 않고. 네. 뭔가요? 있어요. 자, 아주 간단한 건데요. 바로 요거 매실이에요. 그래서 매실요?
매실김치의 주재료인 매실과 배추, 물을 얄팍하게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매실을 먼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간장에 물에다가 네네. 매실을 먼저. 그러면 이제 매실에서 이제 새콤달콤한 맛이 이제 우러 나오겠잖아요. 달콤하고 향기로운 매실 물김치. 맵지 않아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김치입니다. 매실에는 포도당이나 과당 등의 이 당뿐만 아니라요, 다량의 구연산이 들어있어서 이 새콤한 아주 매력적인 단맛을 내는데요. 특히 구연산은 체내에서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서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고요. 또한 칼슘 흡수를 높여주기도 하죠. 고기, 김치, 멸치 볶음까지 설탕 한 톨 쓰지 않은 천연 단맛 밥상 완성! 천연 재료를 써 맛도 좋고 몸에는 더 좋은 음식들. 잘 차려진 밥상에 살포시 젓가락 올리는 차영주 캐스터. 아이고 호강한다 호강해. 네, 오늘 정말 행복한 촬영이었어요. 오늘도 판도사 덕분에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천연 단맛으로 건강한 식사하세요. 네, 설탕이나 인공감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수 천연 재료로만으로 단맛을 다 살려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멸치볶음에는 파인애플을 넣었고요. 지금 김치에는 매실 넣었고요. 고기 질 때는 또 배와 양파만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도요. 예. 아주 어떻게 표현할까요? 유쾌한 단맛? 이런 게 납니다. 근데 이제 현주 씨가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뭘 또 먹고 오셨잖아요. 근데 항상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안 먹으면 현장 가서 나가서 이거 취재하기 싫죠? 처음에 대본 받고 솔직히 요리학원이라 그래서 좀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근데 또 변명을 또 드리자면 저 때가 또 저녁 시간이었어요. 제가 진짜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요. 네. 저녁 시간이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어떡해. 현주 씨가 잘 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3개월 전에 저희 처음 만났잖아요. 그때보다는 조금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저 3kg 쪘어요. 더 쪄야 돼요. 그렇게 뭐 이렇게 뚱뚱한 체격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저 감동적이네요. 아무튼 뭐 이 천연 재료로 단맛을 내면 여러 가지가 그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인공적인 단맛에 길들여져 있는 이 미각을요, 바른 상태로 교정해주기도 하고요. 네. 당분이 아무래도 덜 함유가 돼 있으니까 비만 걱정도 덜 수 있겠죠. 네. 조리나 찜할 때 우리가 흔히 그 단호박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단호박도 천연 감미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조림이나 찜할 때 우리가 단호박, 제가 알기로는요, 삶을수록 찔수록 단호박은요, 단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밖에도 대추를 또 이제 그 삶은 물로 대추도 그 물이 또 단물이 난다고 하고요. 달달하죠. 양배추를 이렇게 갈아 넣어도 굉장히 훌륭한 천연 조미료가 된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의 주부님께 또 알려드립니다. 예, 네, 그런데요. 천연 단맛도 너무 지나치면 당 중독을 일으키거나 또 밥맛의 흥미를 잃게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단맛의 비밀에 대해서 또 파헤쳐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단맛 전문가 두 분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밥 속의 탄수화물 또 그리고 과일 속의 당분만으로도 이 하루에 원하는 당분 충족을 다 시킬 수 있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네. 너무 단 거를 입에 대는 습관 피하시고요. 뭐 앞으로 건강한 당 섭취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밥과 과일 섭취 시간을 매일 비슷하게 맞춰 놓으시면요. 쉬운 말로 우리가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면요. 당과 이 신체의 밸런스가 맞아서요. 네. 굉장히 몸에도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먹을 것이 귀한 시절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이 당분 과잉으로 인한 각종 성인병이 요즘엔 참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달콤함을 너무 맛보다 보면 쓰린 맛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 꼭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이 단 거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이 단 거를 영어 단어로 그대로 쓰면 DANGER이죠. 단 거. 원뜻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단 거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판도사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도사의 결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일일 당 섭취 권장량은 70g. 과잉 섭취 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인공적인 단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하루 3끼 먹는 밥과 꾸준히 섭취하는 과일은 건강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천연 당분을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평소 제품 포장지 뒷면에 당 함량을 살펴보는 것은
당의 과잉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습관입니다. 내 몸에 에너지원이 되고 입안에 활력을 주는 단맛. 적당량 섭취, 올바른 섭취로 달콤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제대로 됐나? 네, 말 맞은 것 같습니다. 맞나? 딱 이거. 데인저. 그렇죠, 데인저. 데인저. DANG. 데인저러스는 데인저러스, 위험스러운. 결국 뭐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제가 제 별명이 당이거든요. 데인저러스. 단 거를 너무 좋아해서. 근데 나부터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저도 단 거 내가 너무 좋아해서. 일단 멘트를 날리고 있으니. 당이 저 마음에 탁 꽂혔어요. 단 거. 데인저. 데인저. 당이 좋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단 게 필요한 사람들도 있다고. 당뇨 환자들은 항상 사탕 갖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당 떨어지면 당분 얼령 섭취하기에는 또 당분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저 굉장히 단 거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난 거는 데인저러스하다. 데인저, 난 거. 너무 과잉 섭취하면 데인저러스하다. 그렇지.